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놀이공원과 대형 쇼핑몰에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몰렸습니다. 발열 체크와 2m 거리 두기가 시행됐지만 방역 빈틈도 엿보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점들이 때를 맞춰 실그머니 값을 올렸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적신호가 되는 중국도 쇼핑 축제를 열거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에 따른 경제 손실이 2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태 기자회견 후 종적을 감췄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가정집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부부와 함께 4살과 3살 배기 어린 딸들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프로야구가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비록 무관중이었지만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생중계한 가운데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날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전국 곳곳의 놀이공원과 마트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온 아이들, 햇살처럼 이 싱그러운 미소가 참 예쁜데요. 아직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불안한 마음도 크지요. 코로나 속 어린이날 풍경,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안 오려다가 어린이날이라서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 놀이기구 타고 싶었거든요. 조금 답답했는데 알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놀이공원 매표소 앞,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필수. 발열 체크와 손소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시 전에 마스크는 좀 올려주시고 손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입장 안 하신 거니까 취소하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놀이기구 안에선 띄엄띄엄 앉아 거리를 두고 수시로 소독도 이루어집니다. 놀이기구 탑승을 기다리는 이용객들이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바닥에 노란 선이 부착됐습니다. 동물원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사람과 간격 유지하며 이동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간간히 인파가 몰릴 때면 거리 두기가 무색해집니다. 그럴 때면 시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키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건데 그런 건 좀 봐줘야 되는데 좀 뻔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어린이날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활기를 되찾은 속에서도 방역 걱정을 내려놓진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린이날만큼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꼭 사주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이죠. 아이들에게 인기인 한 일본 게임기를 사려고 부모들이 밤새 마트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런 부모에게 사기를 치는 사이트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SNS에 올라온 인증사진들입니다. 일본의 휴대용 게임기와 개인 패키지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은 겁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게임기 판매 소식이 알려지자 구매자들이 앞다퉈 달려나갑니다. 일본의 유명 게임 업체가 올봄 주인공이 숲속마을에서 낚시 농사 등을 하면서 집을 꾸미는 새 버전의 게임을 내놓았는데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줄서기는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이 좀 표시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마스크 사는 사람보다 줄이 더 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날을 맞아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늘도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40분 이내로 해서 닌텐도가 다 품절됐습니다. 아침부터 10시부터 그냥 계속 줄 서 계신 분들이 있으셔갖고. 오늘 오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대기자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가 36만 원에 웃돈을 얹어 50만 원에 되팔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못 하니까 더 사고 싶고 그래요. 급기야 실제 판매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의 홈페이지를 열어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판매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판매하는 곳이 맞는지 인터넷 주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이 생계까지 위협받던 소상공인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 이어 어제부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이 소비자들의 지갑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한껏 분주해진 전통시장을 가봤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먹거리를 파는 좌파는 빈자리 없이 빼곡하고 손님들을 맞는 상인들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불경기를 겪었던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80%는 그걸로 와서 사요, 카드로. 그걸 안 쓰면 안 되니까 3개월 안에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은 사람이 좀 나오잖아요. 70% 정도는 해도 됐다고 보는데요. 재난지원금이 반가운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요. 이제 식대 부분이 가장 많이 재난지원금 주셨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유용하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받는 순간 다 쓰려고 합니다. 뭐 과일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어제 하루 현금 1조 2,900억 원이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다음 주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조금씩 활력이 생길 걸로 기대됩니다. 한편에선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도 제기됩니다. 지자체가 별도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지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주고받는 현장에서는 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지원금을 노리고 가격을 올리거나 이 별도의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민원까지 제기하는데요. 이 사실인지 장하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마트입니다. 최근 이 마트를 둘러싼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계산하는 손님이 늘자 마트 측이 슬그머니 물건값을 올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2주 전부터 좀 그런 게 있어서 소비자는 어차피 쓸 거니까 쓰지만 눈에 보이니까. 온라인에는 마트들이 가격을 올렸다는 주민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마트 측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세 때문에 조금 오른 적은 없지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오른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를 물건값에 얹어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글도 곳곳에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하상가 점포들에 도착한 시청 공문에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도 어떤 데는 받더라고요. 우리 공문이 날라왔어. 진짜 하지 말라고. 정말 이거 위반이라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 해서 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의 갈등과 혼선이 늘자 지방자치단체도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다음 주부터 받게 되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어디에 쓸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 궁금증이 커진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상품권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대형 마트는 안 된다는데 대형 병원에서는 쓸 수 있는 건지 박재 기자가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제가 금천구에서 사는데 경기도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서울 시민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사용처 범위도 달라지는데요. 만약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질문자가 거주하는 금천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사용처가 좁긴 하지만 10에서 15%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할 땐 미리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처럼 결제하면 카드에 적립된 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내가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썼고 남았는지는 카드 애플리케이션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이나 미용실,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는 가능한데요. 규모가 크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에서 결제하게 되면 일반 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하고 나서 남는 돈에 대해서 따로 환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때 거스름돈의 범위는 상품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는 상관이 없고 만원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의 상품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취지에도 맞으니까요. 지역상가에서 전액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몇 월 며칠 날 줘가 되고 몇 월 며칠 날까지 쓰냐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음 주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신청하면 이틀 뒤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금액은 8월까지 소진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행적 그동안 묘연했습니다. 잠적 11일 만에 경남 거제도의 펜션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왜 오거돈 전 시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 건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차에 올라 다급히 자리를 뜹니다. 시장직 사퇴 이후 잠적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입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 시장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서 머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퇴 회견 날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목격된 지 11일 만입니다. 성추행과 불법 청탁 등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사람을 잘못 봤다는 말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펜션입니다. 공사 중이란 안내문과 함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펜션은 오 전 시장과 친한 지인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그 펜션한테 벤츠가 2대가 여러 날 대기돼 있었거든요. 차를 다니거든. 작년, 재작년에 그리로. 요새는 그리고 온다고 몰라도 몰랐지, 나는. 좀 친하더라고요. 친해갖고 자주 다녀가서는 했어요. 오 전 시장은 아직 시장 관사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 사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집무실 내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다려달라 했으니까 기다려주는 입장인데 다른 관련자 증거 이런 거 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방송인 이원일 셰프와 결혼을 약속한 여성, 악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죠. 간신히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구단도 악성 댓글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바둑 커뮤니티 게시물에 올라온 댓글 가운데 일부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구단이 40대 남성에게 스토킹 당했다는 기사 아래에 스토커를 옹호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스토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글부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누리꾼은 조 기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료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합니다. 조 기사를 1년 가까이 스토킹한 4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 기사의 피해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악플을 보자마자 극도로 분노를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기 때문에. 참다 못한 조 기사는 지난 1일 수차례에 걸쳐 악플을 남긴 누리꾼 한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 기사는 스토킹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학원까지 알아낸 또 다른 스토커 3명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협받으며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문에 잠그고 있음에도 아이들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기본적으로 저만 보면 허허허허 하고 좀 기괴하게 웃고 가시거든요. 스토킹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조 기사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난주 주말 12시간 만에 진화된 강원도 고성 산불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민가 피해도 적었는데 1년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벗고 달려온 덕분입니다. 이웃을 지킨 영웅들을 강경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쪽에 와서도 뿌려. 여기도 뿌려. 나무 쪽으로 날아가게. 남성들이 고압 분무기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김재진 씨와 직원들이 탄약고를 사수하는 모습입니다. 고성 산불 소식에 화재 진압 장비까지 챙겨 현장으로 왔습니다. 둘러본 사람만이 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또 도은이 쪽에도 제 친구도 살고 그래서 또 그 친구들도 또 이렇게 저처럼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김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로 사업장을 잃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폐차장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절대로 이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너무 다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뭐. 1년 전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고성 주민들도 농약 살포에 쓰는 장비를 들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반경 150m까지 뿌려지는 광역방제기 덕에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났으면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여건이 되면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굳이 뭐 남일이 이거 뭐 내일이 떠나서 그건 공동의 일이잖아요. 이번 산불로 이 창고는 뼈대만 남고 다 탔는데요. 당시 산불이 얼마나 셌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반면 일주일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의 희생자를 남긴 참사가 됐습니다. 화재 직후 시공사 대표는 유가족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했죠. 그런데 이 업체 지금도 인근 지역에서 창고 3개를 짓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 정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깎아지른 산비탈에 파란 천막천이 덮여 있습니다. 철골 작업대와 그물망도 설치됐습니다. 곳곳엔 화재 참사가 난 물류창고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건우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화재 참사가 난 물류창고 인근입니다. 같은 건설사가 또 다른 냉동창고를 짓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에도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같은 거 치고 큰 거 점검하고 있는데 3월 정도 되면 사건이 됐겠더라고요. 이 작업하면서 뛰어보면 계속 그때부터 가까울 거야. 취재가 시작되자 직원들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공사 건우는 화재 참사가 난 창고 외에도 이천시 관내 3곳에서 물류창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특별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아울러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주 중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재 참사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뒷북수습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차례 합동감식과 업체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화 지점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하고 내일 3차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돈이 돌지 않자 저축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 정부는 할인권과 소비 쿠폰을 뿌리며 이 쇼핑이든 관광이든 국민들이 돈을 쓰게 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도심의 한 백화점 안. 할인권을 받기 위한 고객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我们也就意思意思，也是蛮好的，大家就是双赢嘛。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상하이시가 직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대규모 쇼핑 축제를 개최한 겁니다. 반값에 가까운 가격의 물건을 사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시작 18시간 만에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昨天预约的时候就看到今天有55折的打折，所以我过来的。 산둥성과 안우이성 등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뿌리고 나섰습니다. 쇼핑을 하든 관광을 하든 돈을 쓰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最近几天游客特别多，都是用消费券来消费。 일부 지방정부는 급기야 공무원과 교사의 월급 일부까지 소비 쿠폰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作为消费券使用，刺激消费的效果有限，却刺激了被强制消费者的抵制情绪，既不合法，又违背情理。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후베이성 등 일부 지역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주 2.5일 휴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 진작 조치가 경제 회복에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등교를 시작한 중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들 사이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 체육 수업 중에 의료용 N95 마스크를 쓰고 운동 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문을 연 중국의 학교에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창샤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급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체육 시간에 1000m 달리기를 하던 중 숨진 겁니다. 当时学校就跟教育局做了汇报，现在教育局家长对于方面。 당시 학생이 의료용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탓에 SNS에는 마스크 때문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허난성 탄청현에서도 중학생이 체육활동 중 급사했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낀 상태였습니다. 然后我们只能在医院守着。我弟弟原先身体状况非常好。 두 사망 사고와 마스크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那是最好的，但是对于学生来说，他在上体育课没必要带这个，可能会影响他的风气的。 이딴 사고에 일부 지역 학교들은 달리기 시험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결국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일까지였던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습을 빨리 못했다고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놓은 추가 제한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체육관에 흰 가림막이 빽빽하게 세워졌습니다. 감염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병상을 마련한 겁니다. 1ヶ月で緊急事態宣言を終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は国民の皆様にお詫び申し上げたいと。 아베 총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방역에 협조해달라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 나란히 앉기, 쇼핑은 온라인으로, 변기 뚜껑은 닫기 등 이미 실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누구와 접촉했는지 메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국가가 해야 할 역학조사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国が守らないといけないものも守れなくなっちゃう部分も出てきてるだろう。 검사 건수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가 적음을 인정하고 검사 기준을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他の国に比べて遅れた。日本の場合には幸いなことに SARS, MERSがなかったために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과 대만과 달리 일본은 20세기 아날로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진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26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오사카 지사는 아베 정부의 대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자체 행동에 나설 것도 시사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이 와중에 마스크도 안 쓰고 파티를 즐겨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희생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수아 기자입니다. Happy birthday, Steven! Happy birthday, Steven! 한 손에 생일 케이크를 든 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호성을 지르는 여성. 세계적인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입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호응을 하고 파티를 즐깁니다.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며 경각심을 키우는 다른 스타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한 참석자는 마돈나가 생일 케이크를 코로나 케이크라 불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이 7만 명에 육박하는 비극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I found out that I have the antibodies, so tomorrow I'm just going to go for a long drive in the car and I'm going to roll down the window and I'm going to breathe in the COVID-19 air. 앞서 지난 3월에는 마돈나가 꽃잎이 뿌려진 고급 욕조에 앉아서 했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It's the great equalizer. SNS에는 급기야 대중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호소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하는 미국인들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Where'd you get that mask from? Well, since we have to wear them and it makes it harder to breathe, this makes it a lot easier to breathe. 입부터 코까지 세로로 큰 구멍을 뚫은 여성의 모습에 비말 감염을 막으려고 쓴 마스크를 차라리 안 쓰는 이만 못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약초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큰 약품을 개발했다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 나라 국민은 물론 인근 국가들까지 너도 나도 이 약품에 매달리자 세계보건기구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줄을 서서 손을 씻고 등교하는 학생들. 교실로 들어가자 선생님이 대통령이 보낸 음료라며 하나씩 나눠줍니다. 단체로 건배하고 마시는 학생들. Satria raha tsy teo voana retina tokony hoe sotra an'io efa matoa izany na miaina dia fantatra izay hoe mety hoe asitrana.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자국산 개똥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이 약품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다며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Menanasy sotroina ao hoe tonga dia vita eo daholo fa afaka sotroiny tsikelikely zany ao anatin'ny iray andro. mba misotro dia misotro ny atoandro maraina hariva. 의료물품까지 부족한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을 앞다퉈 수입하고 나섰습니다. Nawasiliana na Madagascar na wameshaandika barua, wanasema kuna dawa zimepatikana kule, tutatuma ndege kule na dawa zile zitaletwa pia ili Watanzania nao waweze kufaidika nayo. 문제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시 전 3주간 20명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게 전부지만 이미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아직 어떤 치료법도 검증된 바가 없다며 자가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앞으로 이 페트병 분리수거 방식 달라진다는 사실 어제 뉴스A에서 전해드렸죠. 그런데 아직도 이 투명 페트병 어떻게 분리 배출할지 복잡하다는 문의 많은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분리 배출,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만 따로 버린다. 이것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맥주 페트병 같이 색이 들어가거나 막걸리병처럼 불투명한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에 포함 안 되는데요. 투명 페트병 왜 분리 배출 필요할까요? 투명 페트병을 잘게 부수면 고품질 섬유로 재활용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모두 섞어버리다가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연간 8만 7천 톤의 폐 페트병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투명 페트병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먼저 이 투명 페트병 안 내용물을 모두 버리고 헹군 뒤 다음으로 비닐 라벨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찌그러뜨려 압착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목요일,
지역에 따라 금요일 아파트는 지정 장소에 버리는데 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담는 봉투는 투명하기만 하면 종류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이 재질이 다른 뚜껑과 뚜껑 고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상 분리하는 게 맞지만 이 압착될 뚜껑 필요하고 잘라내는 것도 어렵죠. 서울시에 직접 문의했는데요. 이 페트병 파쇄 그리고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기계로 분리가 가능해 뚜껑은 같이 버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제도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국 아파트는 7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이 제조사도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돼 이 라벨을 없애거나 30년 만에 투명 페트병으로 바꾼 음료나 막걸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 맥주는 변질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라 더욱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빌라에서 불이 나 4살 배기, 3살 배기 딸까지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불빛을 비추며 빌라 건물 곳곳을 살핍니다. 얼마 뒤 여자아이 2명을 안고 내려오더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뒤이어 부모들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 빌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50분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불났다 하고 나와보니까 깨서 보니까는 연기가 자우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했대요. 이 불로 30대 부부를 비롯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4살과 3살 배기 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숨진 일가족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치솟는 연기에 사망자를 찾는데 20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다 이제 잠겨 있으면 사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연기만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의 어떤 불씨.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은 안방에서 잠을 자다 연기에 질식돼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날 찾아온 비보에 이웃 주민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몰라요. 애들이 이뻐요. 그거는 어린이날이고 인사도 잘하고 백골진사도 잘하고 이뻤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소외된 어린이들의 오늘 하루도 유난히 서러웠습니다. 어린이날이지만 보육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원봉사자와 기업체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달래보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키즈카페와 놀이공원을 찾았던 작년 어린이날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그동안 외출을 자제해온 보육원 측은 삼겹살 파티로 이번 어린이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마다 찾았던 후원 기업체 등도 없어 외부인은 취재진뿐입니다. 감염 우려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한 달에 정규 자원봉사 150명 정도 돼요. 회사마다 10명, 15명 쭉. 그런데 오지 못하잖아요. 그 몫을 36명 직원들이 애 돌보랴, 먹이랴, 공부시키랴. 1년 가운데 따뜻한 손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어린이날마저 후원금이 대폭 줄어 행사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이번에는 왜 선물이 없냐 많이 물어보고 근데 대답해줄 수 있는 말이 코로나 때문이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내일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꽁꽁 얼어붙은 후원의 손길도 되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이 사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많이 힘든데 이 고비가 빨리 지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돼야. 생일과 함께 어린이날만 기다리며 하늘을 살아가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은 유난히 서글픈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정부가 어제 학생들의 등교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방과 후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넘게 휴직 상태인 방과 후 수업 강사들 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15년째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논술 강사를 하고 있는 김경희 씨. 지난 3월 학생 모집을 마쳤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수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벌써 지금 석 달째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죠. 몇 달째 생활고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초등학생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하지만 방과 후 수업 개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1학기 때는 아예 방과 후 수업을 안 하겠다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한모 씨는 몸을 부딪히며 해야 하는 수업이라 더 걱정입니다. 지말로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개강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3개월 동안 수입이 아예 0원이었어요. 대출도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리랜서잖아요. 돈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부는 방과 후 수업 강사에게 15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 재개 여부와 시점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부 지원이 한시적 조치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여당이 내일 양정숙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버티기를 하고 있죠. 문제가 이렇게 커지자 민주당 당원들 양 당선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의 공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부실검증 논란을 넘어 공천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양 당선인 뒷배가 누구냐, 밀어준 의원이 누군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쉬쉬하면 끝이냐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양 당선자는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9번을 받아 당선권 바뀌었지만 지난해 1월 당 법률국 부위원장으로 부임해 법률 자문과 무료 변론 등을 맡으며 당내 입지를 넓혔습니다. 임명장, 성명 양정숙, 우리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올 1월에는 민주당 추천으로 3년 임기에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회에 임명됐지만 42일 만에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비례대표 경력 관리용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공천을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양 당선자와 가깝다는 일부 의원들의 이름이 조력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부인했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많이 아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강하게 추천을 했다든지, 봐줬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내일 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후보였지만 낙마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대거 내려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데 올해 안에 70여 명의 기관장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장은 평균 연봉이 1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임기는 3년이 보장되다 보니 보은 자리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 자리로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앞다퉈 지원서를 넣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넘게 공석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후임으로 김현명 사회수석,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외에 전임 김성주 이사장처럼 총선에서 낙마한 정치인이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역시 정치권 인사가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자기 전문성을 안 따지고 기관의 규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대개 보면 대외적으로 명분 좋은 데로 선호를 해요.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평균 연봉이 지난해 기준 1억 6천만 원이 넘는 상임감사 자리도 대거 교체가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감사 후보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감사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정치부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 매년 어린이날이면 청와대로 이제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초대를 하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린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가상의 공간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를 구현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 공간에 블록을 쌓아서 다양한 형상을 만드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이곳에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게임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2020년 오늘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세요.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블록에 맞춰 목소리를 더빙한 것 같은데 이 국악대까지 나와서 제대로 환영식을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BGM으로는 지코의 아무 노래 국악 버전이 연주됐고요. 청와대 앞에서 사는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 또 문 대통령 내외가 키우는 고양이 찡찡이까지 등장합니다. 동행커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 누군지 아시겠어요? 딱 보니 알겠는데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맞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정은경 본부장과 의료진들이 모인 병원을 어린이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과일과 떡 등 간식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죠. 청와대가 일주일가량 30명의 인원을 투입해 만든 이번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을 돌파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기획이었던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 같은 불출마를 했다. 오늘 총선 비화가 하나 공개됐죠.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시 같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박 전 대변인이 먼저 총선 불출마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당시 임 전 실장은 고맙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2주 뒤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박 전 대변인은 이 희생 덕분에 586 세대 프레임을 깼고 또 19명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스스럼 없이 직원할 만큼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사이인가 보죠? 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일기 참모진으로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죠. 박수현 전 대변인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임 전 실장의 지원 유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저보다 키 좀 크고 잘생겼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 박수현 후보와 함께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게 이 총선은 이미 끝났는데 이 시점에 이 박 전 대변인이 이런 비화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죠. 오늘 박 전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총선 불출마로 충분하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치의 영역은 넓다. 이렇게 썼는데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다른 정치 영역에서 활동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임 전 실장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겠죠?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꼽히고 있고요.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이렇게 여운만 남겼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좀 저축해도 둔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지금은 총선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제가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모든 저축에는 만기가 있답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저축의 만기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어느 시기 또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에 나서야 될 때와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이 여권 인사들은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주장한 탈북자 출신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는 북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다는 건 지금 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걸어다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두 당선자가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갑석 대변인은 두 당선자의 거짓 선동은 당사자의 사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미래통합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두 당선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두 당선자의 상임위는 차기 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국회법상으로도 두 당선자의 특정 상임위 배치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수사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특정 상임위 배치가 불가한데 두 당선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리고 유출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상임위 배치를 막기보다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난 주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유튜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매일 올리며 선전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간의 잠행을 끝내고 나타나자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The Supreme Leader of the Party, State and Armed Forces Kim Jong-un cut the inaugural tape. En medio de que sonaba la música de la ocasión, el máximo dirigente llegó al local de la ceremonia. 김 위원장의 당일 보도 영상 조회수는 4,500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한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의 가짜뉴스가 사람들을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잠행 기간 동안 건강 이상설에 사망설까지 제기된 것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농무기철을 맞아가지고 이 비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프로파간다가 좀 있다고 봐야죠. 계속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관중 없이 열렸지만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팬들과 함께했는데요. 미국과 일본도 동시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김태욱 염정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인천 행복드림 구장입니다. 고대했던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관중을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찾아온 어린이날 개막식. 대형 풍선공에 들어가 비접촉으로 시구도 했습니다. 역대 봤던 시구 중에 가장 큰 시구입니다. 팬들은 온라인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자, 이번 수 김상평 홈런 날려줘요. 관중이 없지만 치어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펼치고 있고요.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로도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이 답답한 팬들은 야외에서 응원 기분을 냈습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재밌긴 한데 그나마 좀 이렇게라도 좀 시작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프로야구 개막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해외 취재진도 많이 와 있는데요. 이 소식은 염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프로야구 개막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스포츠 채널 ESPN은 오늘부터 매일 한 경기씩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는 삼성 대 NC.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배트 던지기였습니다. As you look at Chang Mo, and that ball is flipping left. That was a bat flip. There is our first bat flip. Back-to-back jacks. AP와 로이터 등 전 세계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가운데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発熱チェックを行ったり、マスクの徹底を呼びかけるということなどですね、韓国のみならずどこの国でも行われていることですが、やはりその辺をしっかりやっていると。 오늘 경기에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선 인근의 불이 나 20분 가까이 경기가 중단됐고 수원에선 비로 1시간 넘게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선발 서폴트의 완공 역투로 SK를 눌렀고 LG는 김현수의 홈런포를 앞세워 라이벌 두산을 꺾었습니다.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어르신들하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길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았습니다. 전 세계 관심 속에 한국 프로야구는 화려하게 닻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요즘 날씨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구름 낀 하늘에 종일 선을 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껑충 뛰면서 초여름 같겠습니다. 하늘도 다시 맑게 개고 볕도 강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25도 이상으로 낮엔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한낮에는 모자와 선글라스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계속 높습니다. 내일도 서해안과 제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우려됩니다. 안개 상습 구간에서는 더욱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4살밖에 안 된 아프리카 남수단 소녀 글로리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8개월 전 실수로 삼킨 이 큰 금속 조각이 글로리아의 소화기관을 뚫었습니다. 꺼내려고 수술도 했지만 실패했고 점점 숨이 더 차올라 힘듭니다. 남수단에는 어린이날이 없는데 한국의 어린이날 글로리아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방금 이세영 카이로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잠시 후 카이로에서 글로리아가 교민 전세기를 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난한 남수단 소녀의 이 소박한 꿈을 한국에서 꼭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